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 아침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탄절에도 사회적 갈등이 끊이질 않고 이웃을 돕는 손길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성탄 분위기가 예년 같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아졌습니다.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본 입찰 결과 입찰자들이 제시한 인수 금액이 당초 예상가보다 턱없이 낮은 4,5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사될 경우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예산에 지역 아동센터 급식비를 처음으로 배정하면서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치매 노인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 인권보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유난히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유독 심하기도 한데다 주변 이웃을 돕는 손길도 예전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거리로 나온 지 열흘이 넘은 노동자들. 성탄을 하루 앞둔 어제도 예외는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우리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매년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던 성탄절도 올해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노동자 투쟁이 원래 힘든지는 알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동료들하고 함께 소주 한잔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7걸음마다 멈춰서 찬 도로 위에 엎드리는 철도 노조원들. 이들에게도 성탄절에 대한 기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인 철도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노총 항의 집회가 전국적 사태로 번지면서 사회 분위기도 뒤숭숭한 데다 체감 경기마저 얼어붙어 도심 곳곳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한 대형마트 매출액은 작년보다 8% 넘게 감소했고 덩달아 어려운 이웃을 향한 손길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21억 원에 달했던 12월 모금액은 올해는 8억 원을 간신히 웃돌아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맘때는 약 12억 원 정도를 모금을 했었고 온도계는 54도 정도를 가리켰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올해는 30.2도이기 때문에 온도계가 굉장히 천천히 늦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는 무역 흑자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가 좋았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사회적 갈등도 심해 성탄절이 그 어느 해보다 메마르고 팍팍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광주 지역 교회와 성당에서도 기념 예배와 미사가 열립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오늘 오전 임동성당에서 성탄 축하 미사를 진행한 데 이어 오후에는 원동성당에서 김희중 대주교의 집전으로 이주민 합동 미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신교 교회들도 각 교회별로 성탄 축하 예배를 열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의 사랑이 온누리에 퍼지기를 기원할 예정입니다. 37년 전 열차에 무임 승차를 했던 한 소년이 40대 중반이 돼 다시 철도역을 찾아 돈을 갚았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바뀌고 내부 풍경도 달라졌지만 연말을 맞아 찾아온 양심의 발걸음에 철도 역사에는 하루 종일 훈훈함이 가득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전합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 광주 송정역 역무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7년 전 자신이 내지 않고 탔던 차비를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7살 초등학생 때 실제 나이를 속이고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를 탔던 게 마음에 늘 걸렸다며 지금 어린이 열차 요금의 4배인 5만 원을 내고 갔습니다. 하지만 80년도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제가 철도에 들어온 그 당시만 해도 무임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표를 끊지 않고 승차를 하신 분. 뒤늦게 차비를 낸 주인공은 44살 김완준 목사. 어머니가 요금을 아끼기 위해 나이를 속여가게 됐지만 차비를 내지 않은 게 늘 마음에 걸렸다며 이제라도 빚을 갚게 돼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내가 죄인된 그런 모습들이 스쳐서 딱 올라올 때가 있어. 생각에 작은 것 하나라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작은 것 하나라도. 송정역은 차비 5만 원을 어려운 이웃 돕기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서로 속이고 속는 행태가 난무하는 세태에 김 목사의 용기 있는 행동이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자회사 설립 비용의 59%를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으로 조달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연금 투입 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각하면 KTX는 민영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윤석 국토위 간사도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내세운 조건부 면허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철도공사가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은행의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마감한 결과 최고가 제시액이 4,5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금융권에 따르면 전북금융지주가 4,500억 원, 신한금융지주와 부산은행 금융지주가 각각 3,000억 원대 초중반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광주은행의 인수대금으로 8,0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평가돼 예금보험공사가 광주은행을 헐값 매각할지 아니면 입찰을 무산시킬지 주목됩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라남도만 지역 아동센터의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내년 예산에 급식비를 처음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급식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기초자치단체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 내 지역 아동센터는 390여 곳으로 등록된 인원은 10,000여 명을 넘습니다. 대부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아이들이 방과 후 학습 보충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데다 대부분 제때 저녁을 챙겨 먹기 힘든 실정입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물론 무안과 강진 등 도내 9개 기초자치단체는 급식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실상이 보도되면서 전라남도가 내년 예산에 지역 아동센터 급식비 7억 3천여만 원을 처음 책정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문제는 전라남도의 부담액이 전체 예산 73억 원의 10%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한 끼에 3,500원으로 책정된 급식비 가운데 350원만 전라남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기초자치단체의 몫입니다. 목포시의 경우 확보된 예산이 2억 9천만 원으로 필요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라 한다면 목포시 같은 데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급식 예산이 전무했던 무안과 강진 등 9개 군에도 많은 곳은 3억 원이 넘는 신규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500원 100%가 다 집행이 될지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라남도의 내년 지역 아동센터 급식 예산은 전체 등록 인원의 70%만 책정한 것으로 예산난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치매 노인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전국의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배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인권보호 지침에서 요양병원 환자를 묶는 신체 억제대를 사용할 때는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문제 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억제대 사용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부작용 예방을 위해 최소 2시간마다 환자 상태를 관찰하도록 했습니다. 신임 광주고검장과 지검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성욱 광주고검장은 취임사에서 실적만을 쫓는 우리만의 리그에 빠져 있지 않은지 자성하고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변찬우 광주지검장도 겸손과 배려, 경청의 덕목을 갖춰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신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장전배 치안감이 취임했습니다. 장전배 치안감은 경찰대 1기 졸업생으로 지금까지 전북과 제주에서 경찰청장을 지내고 최근에는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근무해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장 정순도 치안감은 이번 인사로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이들의 진술에 합리성과 객관성이 떨어지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까지 엿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박 의원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접촉사고를 낸 차량이 약 1km를 더 달리다가 논으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어제 아침 10시쯤 나주시 반남면의 한 도로에서 70살 임모 씨의 산타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논으로 추락해 운전자 임 씨가 숨지고 동승한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의 차량은 사고 직전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는데 동승자들이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주장함에 따라 경찰은 국과수에 차량 감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새로운 관광 코스를 만들겠다며 실물 크기의 거북선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하수구에선 매일 악취와 함께 생선 내장 등이 그대로 바다에 흘러갑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쪽빛 바다로 끊임없이 흘러드는 구정물. 생선 내장으로 보이는 오물과 각종 이물질이 뒤섞여 떠다니고 주변엔 역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고기 창자 막 등등 막 여러 가지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 나 다이 보면은 매일마다 나오는데 냄새가 날 수밖에. 오폐수가 나오는 곳은 바다로 향한 하수도. 채 5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선 한창 실물 크기의 거북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관광지인 이순신 광장 바로 옆에서 날마다 오폐수가 악취를 풍기며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수시는 주변에 들어선 수산물 시장들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생선 등을 다듬고 씻은 물을 빗물 바지에 그대로 버린다는 건데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빗물 바지에다 넣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수도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하기도 이게 좀 곤란한. 지도 고난도 없고 이제 저희들이 계도 상인회하고 같이 이제 계도를 해서 주변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수산물 시장 상인들은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집에서 나온 것도 있을 텐데 그걸 시장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은 그게 좀 너무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2012 여수세계 박람회 이후 여수를 찾는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정작 시내 한복판 이순신 광장 주변은 관광도시 여수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2014학년도 대입정시 모집에서 전남대는 2.7대1, 조선대는 3.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남대 정시 모집에서는 자율전공학부가 가군에서는 7.6대1, 나군은 5.2대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치의학과는 가군 3.5대1, 나군 4.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조선대 가군에서는 에너지자원공학과가 5.9대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나군에서는 독일어 문화학과가 8.8대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기관으로 두기 위한 수정법안이 다음 달 초 국회 상임위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박혜자 의원과 광주시에 따르면 박 의원이 대표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수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초안이 확정됐습니다. 초안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 소속 기관으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업을 외부에 위탁하고 운영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정안은 의원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국회 상임위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송년사를 통해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맡겨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송년사에서 학교 문화 혁신과 광주 교육 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다며 내년에도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주의와 역사적 진실이 흔들리고 있는 요즘 진실과 정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서로의 마음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국내 에너지 분야의 최고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광주 분원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광주시는 첨단 연구 인력과 장비를 갖춘 광주 분원을 오는 2018년까지 첨단단지에 설립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 분원은 에너지 저장 산업의 기반 구축과 첨단 산업과의 융합, 고부가가치 상품화 등에 필요한 기술 개발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내년 설을 앞두고 이 지역 중소기업에 600억 원 규모의 운전 자금이 지원됩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600억 원의 특별 운전 자금을 지역 내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방식은 은행이 6억 원 한도에서 대출을 해주면 한국은행이 대출 금액의 50%를 연 1%의 저금리로 지원해주게 됩니다.